안녕하세요. 저희 일강방송에서는 오늘 프레임잉글리시의 원장님, 우미 원장님하고 오늘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배웠는데 지금은 영어 유치원보다 훨씬 더 연령층이 낮아진 세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영어 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열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원장님도 지금 이제 프레임잉글리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해서 한번 만나뵙고 싶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너무 어렵게 막 딱딱하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제가 되게 알고 있는 모습이 유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프레임잉글리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프레임잉글리시는 2025학년도 교과서가 다 바뀌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을 위주로 대화체 형식으로 만든 이제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 영어가 대부분 대화체로 많이 교과서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또 아닌가 봐요. 대부분의 이제 원래는 학교 교과서는 대화체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고 읽고 쓰고 말하기 이런 것 중에서 뭐 이제 말하기랑 그게 제일 위주로 되어져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입시 위주로 좀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지금 현재 영어의 제일 문제점이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워도 일상 대화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요즘 이제 2025학년도 바뀌는 키포인트는 이해하기와 표현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이제 더 일상 대화로 더 많이 풀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저희 프레임잉글리시도 그거에 맞게 이제 맞춰서 나가고 있죠. 원장님 보실 때는 지금 이런 이제 회화나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에서 만약에 배운다. 그 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 최소 12년 이상 그럼 영어를 거기 접하게 된다고 보면 그러면 보통 그런 회화가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교육을 맞춰나가면 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회화 위주로 많이 나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문법 위주로 많이 나가긴 한데 초등학교 때 튼튼하게 이렇게 기초를 쌓아놨던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문법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문장이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네이티브하게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단단하게 회화체를 많이 공부를 하고 기초를 많이 튼튼하게 다져두면은 중고등학교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런 학교 밖에서의 선생님들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뭐 쉽게 말해서 1대1로도 하고 2대1로도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이 아이들한테 잘 맞게 들어온다고 보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과에서 그런 회화나 이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에 니즈에 맞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될까 사실 저는 되게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능이 아마 많이 바뀌는데 문제 푸는 거 말고 이제는 요즘에 수행평가 많이들 하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수행평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거기 이제 수행평가에 맞추는 게 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자기 위주의 소개를 하는 거를 수행평가로 나간다.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사회문제가 좀 수행평가로 글쓰기가 나간다.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수행평가가 에세이 종류로 아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실생활 위주로 가고 문법 시험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실생활로 많이 가자. 이걸로 바뀌는 추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사실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연예인들이 지금 캠브리지에 가서 입시험 과정하는 거를 보면서 어쨌든 나이가 많은 것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쨌든 영어가 굉장히 표준화가 돼 있어서 그 연예인들조차도 그런 영어 공부를 하려고 20년 동안 물론 방송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일상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중 케어를 하고 왔을 때 이게 사실 언어는 꾸준하게 써야지만 사실 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프레임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회화체가 이제 주도가 돼서 교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또 새 학기가 곧 돌아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프레임잉글리시에서는 이제 영어 비법은 교과 위주라고 하면은 또 뭔가 또 다른 어떤 또 특징들이 있나요? 저희는 1대1로 개인 맞춤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 너무나 좋은 이 컨텐츠들인데 어머니들이 태블릿이라고 하면 학교
집에서도 맨날 태블릿, 학원에서도 태블릿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옛날 같으면 저희 막 깜지에다가 막 10번, 100번 쓰고 했는데. 깜지 왜 알아? 깜지에다가 제가 깜지에다 10번, 100번 썼는데 태블릿을 하면 그게 원어민 발음을 듣고 발음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맞춰 넣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게임을 통해서도 애들이 너무나 쉽게 단어를 외우고 문장 같은 경우도 어순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영어랑 우리나라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태블릿으로 하면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따라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도 이제 억양에 맞게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어순 배열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그런 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영어를 더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렌의 특징은 태블릿과 교재가 합쳐져서 같이 수업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태블릿이라 그러면 어쨌든 전자기기 자체가 이 허용 범위가 사실 이제 학교 교과에서도 디지털화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사실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과서라는 것 주체는 사실 챙겨야 되고 그런 태블릿이나 보조장치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모국어를 쓰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원어민을 많이 들어오고 발음 교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타 이런 이제 영어 학원들에 비하면 프렌 잉글리시에서 추구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거는 그렇죠. 좀 지금 확실히 느낌이 있네요. 네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학원까지 또 원래 영어를 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영어 잘 못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팝송 듣고 뭐 미드 보고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대학교 아무래도 전공이 어떻게 잘 영문과를 가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알바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했었는데 그 길로 계속 쭉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전문 강사가 되고 부원장까지도 하고 대형 학원에서도 부원장으로 좀 10년 정도 또 일했었고 네 그렇게 계속 지냈었죠. 원장님 그러면 그 영어를 전공을 하시면서 후회하시는 건 없으세요? 영어를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수포자였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좋아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도 팝송 듣는 걸 좋아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외국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했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미드를 보는 걸 더 좋아했어가지고 영어 전공하면서 후회했던 적은 없고 그런 팝송이나 미드랑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많이 잘 듣는다 라는 거를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좀 붙었고 그렇죠. 들리기가 시작하면 말하는 거야 어쨌든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영어 전공을 하고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너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은 하지만 네가 영어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셨는데 이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제 일반 선생님들도 있지만 원어민 선생님들도 저희가 이제 케어를 했어야 됐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부원장이니까 원어민 케어를 제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주말에 원어민이 막 전화가 오고 뭐 병원 일을 해결을 해준다던가 걔를 데리고 홈플러스를 간다던가 통화를 원어민이랑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뜯어 보시면서 돈 쓴 보람은 있다. 너가 영어를 하긴 하는구나. 그랬던 기억이.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도 본인의 딸이 영어를 어느 하는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쭉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학원의 강사, 전문 강사, 부원장까지 계시면서 결국에는 원장이 하고 싶으셔서 학원을 그만두신 건가요? 그래서 개원을 하신 건가요? 근데 봤더니 학원 강사 월급이 좀 작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이 한 달에 얼마를 내고 학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제 부원장이었으니까 대충은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원장님은 이만큼 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가 과연 이 수많은 일을 그러더니 내가 원장하고 내가 다 먹겠다. 그치. 원래 그만 듣는다. 돈이 짱. 그렇죠. 돈 많이 주던가. 그렇죠. 일을 시킬 거면. 부리면 그렇죠. 많이 주던가.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학원비와 교재비와 홍보비와 그래서 학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을 해야 되겠다. 네. 역시
이 원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원장님들이 항상 잊지 말아줘야 되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돈을 많이 줘서 입막음을 시키던가 보너스를 주시던가. 그래서 강력한 어필인 현금을 현찰을 좀 플러스 주시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원장님 혹시 유튜브 오시게 되면 뼈저리게 왜 그만두는지 몰랐는데 돈을 안 주셨구나. 표현을 비밀이었습니다. 나도 아마 무릎을 치시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능력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영어학원 개원하시고 나서 아니면은 뭐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에 따른 뭐 비결이 있을까, 원장님? 혹시 이제 쭉 오랜 강사 생활하시고 타 학원에서도 오랜 시간을 경력을 쌓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학원 이런 교수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학원을 하면서 원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만약에 학원을 이렇게 하실 거면은 본인 강의 스타일과 학원의 스타일이 맞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판서 수업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쭉 안 쳐다놓고 판서 수업만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의 장점은 제가 준비한 것만 50분 동안 떠들고 애들한테 너네 해. 그리고 이제 뭐 풀어와 채점 요것만 했었으면 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강의 스타일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영어 학습에 추구하는 그 방향이 좀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이제 강의법이나 교수법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손해가 안 가지 않을까. 네. 그 영어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에게 잘하는 뭐 특별한 비법들이 있나요? 영어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말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영어는 언어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영어 같은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외국에 나가서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어는 아웃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풋을 많이 주고 아웃풋도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잘 끌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판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명씩 다 읽어보고 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말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말하게 한다던가 뭐 답을 말할 때라도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영어를 좀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언어를 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이 학원 외에는 사실 원어민을 만나는 거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좀 인풋 아웃풋이 가능할 수 있는 연결 통로 아니면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가장 중요한 건 프렌드 잉글리시로 오세요. 프렌드 잉글리시로 오세요. 저희 학원은 회화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굳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학원에 와서 50분 동안 공부를 한다면 네 그렇죠. 아니면 그거 말고는 집에서 보통 어머니들이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여주실 때 외국 영상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교육적인 그런 영어 컨텐츠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인풋을 확실히 많이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막 학원에서도 영어를 얘기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는 제일 많이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게 넘쳐 흐를 때 아웃풋이 나오니까 제일 많이 영상도 많이 보고 예를 들면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요즘에 그리고 케이팝이 엄청 많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듣고 말하고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러면 확실히 좀 더 영어를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좀 팁을 들었을 때 영어 공부를 쉽게 하려면 애니메이션 같은 좀 쉬운 영어를 그냥 자막 없이 봐라 라고 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효과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30개월인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지금부터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영어를 많이 들려줘야 되니까 뭐 영어 동요를 많이 들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어 만화 같은 거를 많이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쉽게 한 단계씩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 다시 애니메이션을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영어 학원을 오픈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이제 이런 선택의 폭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인
같은 곳들도 있고 네. 아니면 개인 교수를 오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 원장님은 이제 이런 프랭글리시를 결정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창업을 하시는데. 아마 학원에서 일하셨던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건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교재가 다 1권부터 예를 들면 50권까지 처음에 얘가 ABCD를 시작할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책이 정해져 있는 게 제일 가장 편하고 편리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죠. 처음에? 네, 그렇죠. 처음에도 그렇고 교재비도 시중 이제 밖에 보통 나와져 있는 교재는 한 권에 10,000원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책들이 한 권에 10,000원짜리 그거를 사면은 2달 동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교재비가 한 달이면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한 달에 30,000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근데 대신에 좋은 건 이제 1권부터 50권까지가 정해져 있다. 얘는 들어오면 1권, 2권, 3권, 4권 쭉 50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프랜차이즈 선택을 안 하신다면 그거를 원장님이 고심을 해서 요거 5권 다음에 그 다음 뭐 요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제일 문제점이니까.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요거 5권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책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끼고 하시지 않을까. 이제 다음 레벨업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개인적인 그런 성취라든가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개개인의 원장님들이 그거에 니즈에 맞게끔 교재 선정이 사실 어렵고 네. 혹시 그게 실패했을 때 다시 턴할 수 있는 그렇죠. 교재들의 준비가 사실 네, 맞아요. 확인이 되지 않아서 네, 맞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뭐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요식업 같은 경우는 왜 되게 망하는 케이스도 많고 흔들리는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사실 이제 학원에서 프랜차이즈의 좋은 점은 교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폴리어학원 네. 전국적으로 다 아시다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나 폴리해 하면 네. 어머니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내시거든요.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원장님이 얼마나 뚝심 있게 나의 교육권으로 밀고 나가느냐도 중요하고 그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어에 아무도 관심 없는 분들도 폴리어하고 나면 다 아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영어 교습소라든가 학원을 개원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팁을 드릴 수 있다면? 모든 프랜차이즈나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본인 성향이랑 제일 잘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학원 같은 경우도 나는 판서가 편하다. 그럼 판서로 하시는 영어학원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다 난 1대1 맞춤이 편하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본사가 얼마나 개인 원장님에게 많이 도움을 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신다면 프랭글리시에서는 본사에서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업을 하다가 요번 책을 쭉 수업을 하다 보니 저희는 문법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문법책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본사에다 요청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그거의 피드백도 바로바로 되고 예를 들면 문법책이 바로 나왔거든요. 와. 네. 3개월, 한 5개월 정도 연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문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왜냐면 보통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도 많고 그렇죠. 네. 우리 것만 따라가면 다 좋은데 니네 왜 다른 교재 갖다 쓰려고 그래 다른 교재도 쓰지 마 이런 데도 엄청 많으신데 프레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큰 몫을 하죠. 그럼 어쨌든 이제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의 혜택들도 좀 잘 봐야 된다는 네, 그렇죠. 네네. 본사가 얼마나 개개인의 원장님들에게 서포트를 해주는지 지사가 얼마나 개개인 원장님들에게 서포트를 해주는지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지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럼 원장님 어쨌든 그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어쨌든 있으시면서까지 이 자리에 쭉 이제 거듭해서 오셨을 텐데 그래도 가장 힘들고 이거는 누구에게 말고 그런 어떤 그런 막 고통에 자아를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냐 그럴 때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지금인 것 같아요. 왜 지금이죠? 제가 이제 오픈한 지 한 6개월, 7개월 차인데 네. 지금 많이 이름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이제 저 혼자
제 학원이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현수막을 달러 다닌다든지 네네네. 전단지를 하러 다닌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네네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가장 붙어있구나, 지금. 지금인 것 지금. 라이브 나. 예. 네. 아,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일간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플레인 잉글리시를 듣고 있는 우리 수강생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우리 수강생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면 재밌게 수업할 테니까 많이 좀 올래. 네, 그 어려운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 일간방송에서 원장님 인터뷰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번창을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이 플레인 잉글리시에서 즐거운 영어가 네. 꼭 되기를 저도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